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3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단독 취재에서 알려드린 대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해서 대구 지역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대구에 어디를 출마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송국근의 혼술이 취재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마 대구 수성을 지역에 출마를 할 것 같습니다. 무소속으로. 수성을은 원래 주호영 의원의 지역구죠. 그런데 통합당 지도부에서 주호영 의원을 바로 옆 지역구 수성갑, 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있는 수성갑으로 옮겨서 맞대결을 시키면서 수성을에서는 지금 세 사람의 예비 후보가 경선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경선을 벌여서 1위를 해서 통합당 공천을 받는 후보, 그리고 홍준표 무소속 후보, 이렇게 대결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대구 출마는 확실해졌고, 그 중에서 송국근 혼술 취재 결과로는 수성을에 출마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차기 대권까지 다 염두에 두고 이 대구를 선택을 했겠죠. 물론 홍준표 전 대표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대구 유권자들의 표심에 달려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홍준표 전 대표가 대구로 온 것은 경남, 본인이 원했던 경남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홍준표 변수가 생긴 겁니다. 그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보면은 홍준표 변수가 생긴 이유가 홍준표 혼자만이 아니고 홍준표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대구에서 출마를 한다고 하니 대구 경북에서 공천에서 탈락한 몇몇 사람들이 우리도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그래서 홍준표를 중심으로 해서 무소속 연대를 결성하자. 이런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변수를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좀 만만히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선거 전략에 좀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일단 골칫거리가 돼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준표 변수가. 그런데 지금 미래한국당의 골칫거리가 돼 있는 것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자, 미래통합당, 죄송합니다.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형 정당이고,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이 지금 형편이 조금 나아졌죠. 그전에는 지리멸렬 하다가, 자유한국당 시절에 지리멸렬 하다가 문재인 정권의 실책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조국 사태 일어나고, 또 유재수,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이런 거 막 터져나오다가 지금은 우리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 여기도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힘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래통합당의 형편이 좀 나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형편이 좀 나아지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또 바꿔서 싸움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 문제뿐이 아니고 또 다른 여러 구석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조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에서 또 밖으로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미래통합당 형편이 좋아지니까 외부에서 또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금 미래통합당이 좀 형편이 좋아지니까 제목 챙기기 이것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삼각 공천 파동이 오래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공천 파동이 오래된다. 20대 총선 때 공천 파동 때문에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또 다시 공천 파동이 오래된다. 그러면서 제가 세 갈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성교 발 비례대표용 정당 미래한국당의 대표 한성교 대표 발 공천파동, 공천을 놓고 미래통합당, 친정인 미래통합당과 또 갈등을 벌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 독특한 공천 방식 때문에 공천파동이 또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고, 홍준표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소속 연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공천파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런 내부 상황에 더해서 황교안 대표가 지금 영입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 김종인 기억하실 겁니다. 물론 박근혜 대표 시절에 보수 쪽에서 비대위원을 했지만은 4년 전
20대 총선 때 민주당의 선대위 대표를 맡아서 선거를 총괄 지휘를 해서 이겼죠. 민주당이 이겼죠. 그때 한국당, 그 당시 새누리당이 한석 졌습니다. 그래서 전국 주도권을 빼앗겼고 그 결과가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고 불씨가 됐죠. 탄핵으로 이어졌고 정권을 보수 입장에서는 정권을 빼앗기고 지방선거 참패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 지금까지 이 보수가 몰락하는 과정의 첫 단추가 총선이었고 20대 총선이었고 그 총선을 민주당 쪽에서 총괄 지휘한 인물이 김종인입니다. 근데 그 김종인을 지금 한교안 대표가 영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입을 하려는 이유는 중도 확장,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도 확장 능력이 김종인에게 있다. 그래서 김종인을 영입하자 이렇게 하는데 송국근의 혼술 생각은 과연 그래서 그렇게 중도 확장력을 가짐으로써 거기서 얻는 효과와 현재 보수 몰락의 단초가 된 20대 총선 때 적장을 데리고 와서 과연 그 적장이 지금 선거를 총괄 지휘해서 보수 우파의 선거를 총괄 지휘해서 거기서 얻는 효과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이 클까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김종인 영입에 대해서. 어쨌든 그렇지만은 한기안 대표는 수도권의 출마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김종인 영입을 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미미한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일단 한기안 대표가 본인이 선임한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을 겨냥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죠. 공천 관련 자법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을 일부 재검토해야겠다. 그러면서 6개 지역 최고 6개 지역의 공천자가 확정된 6개 지역에 대해서 최고위원회 논의에 붙여서 제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는 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되는데 최고위원회에서 한기안 대표가 최고위원회를 주재하죠. 여기서 이 사람들의 이 공천에 대해서는 제의를 해달라 하고 공관위에 다시 넘기면은 공관위에서 다시 제의를 해야 됩니다. 다만 공관위에서 공관위원 3분의 2의 그 합의로 그대로 가겠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오늘 6개 지역에 대해서 다시 좀 그 공천관리위원회, 김영국 공천관리위원회가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해보라 이렇게 넘긴 겁니다. 넘겼는데 한기안 대표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김종인 지금 그 추대를 하려고 하는 선대위원장으로 추대를 하려고 하는 김종인 씨가 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기안 대표에게 강력히 욕을 했다고 본인이 언론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 수락 조건으로 한기안 대표에게 그 욕을 했다는 것이죠. 사천 공천이 아니고 사천 김형호가 사천을 했다. 탈락자들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천 논란을 빚는 공천을 바로잡지 않으면은 나 선대위원장 안 맡겠다. 선대위원장 맡을 생각 전혀 없다. 언론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기안 대표가 화들짝 놀라서 6개 지역을 꼽아서 제의에 붙였다는 이야기죠. 자, 과연 이것이 지금 미래통합당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한기안 대표가 정말 이 정권을 가지고 이 당을 장악을 하고 그 공천의 정권을 김용호에게 줘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좀 이해한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김형호 공관위원장도 반발을 하죠. 반발을 해서 당장 언론의 김종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존중한다. 그릇이 크고 선이 굵은 사람으로 알고 있다. 딱 이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견제고 날린 거죠. 그릇이 크고 선이 굵은 그런 사람이 왜 우리 일에 또 공관위에 또 콩나라 판나라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김형호 공관위원장은 오늘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위원장이 불참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한교안 대표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한 거죠. 공관위에서 정권을 준다고 해서 공천을 다 해놨는데 공천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6개를 이거는 공관위가 잘못했어.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 논의하겠다 이것을 김종인이 요구했다. 그래서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는 김용호 공관위원장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한 거죠. 불쾌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 불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김종인 영입을 위해서 황교안 대표가 공을 들이는 사이에 분란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고, 이것이 또 공천 파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어제 세 갈래 그 공천 파동 우려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 다시 김종인 변수까지 끼어들면서 공천 파동이 현실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20대 총선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4년 전 20대 총선 때 공천 파동 때문에 보수가 몰락했습니다. 그때 당시 당대표였던 김무성,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이항구, 물론 이항구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았어요. 시키는 대로 다 했죠. 어쨌든 김무성과 이항구의 공천 갈등, 이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가 옥새 들고 나르사 코미디 같은 일을 벌였죠. 몇 군데 도장을 찍지 않고, 공천 결정 도장을 대표가 찍어야 되는데 찍지 않고, 뭐 직인을 가지고, 대표 직인을 가지고 부산 용도 본인 지역구라고 가버렸다. 그래서 뭐 옥새 들고 나르사 이래서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져서 결국 그것이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아서 총선에서 졌습니다. 총선에서 졌고, 그 결과 탄핵의 불씨가 됐고 보수 몰락의 단초가 된 그 공천파동, 그 공천파동이 지금 이 보수 우파 입장에서 이 중차대한 시기에 다시 똑같습니다. 그때 김무성 대표, 이항구 공천관리위원장 갈등, 지금 황교안 대표 또 김형호 공천위원장 갈등, 여기다가 또 외부인까지 끼어들어서 다시 김종인까지 끼어들어서 다시 공천 갈등을 벌일 그런 불길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총선 겨우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수습해 나갈지, 그것이 보수 부활의 관건이 된 것 같습니다. 송근의 혼술이었습니다.